시쯤 문자가 왔는데 이 본인이 좀 의식을 한 듯이 지난 20개월 동안 내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도대체 언제 그만두냐라는 질문이었다.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나는 나가고 싶고 나가겠다고 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실행에 옮겼으면 이번에는 좀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또 그러면서 현재 김종천 의전비서관이 현재 음주운전으로 사표를 내면서 공석인 상황에서 탁현민 행정관이 그 후임이 아니냐, 승진으로 되는 게 아니냐라고 계속해서 거론이 된 상황에서 의전비서관 자리를 두고 이제 언론들이 좀 우려가 많고 좀 걱정이 많은데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승진 대상은 아니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네. 특히 탁현민 행정관은요, 사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3가지 이유를 들어서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쓰임이 있을 때까지는 따르겠다던 2달 전의 목소리와는 조금 상반되는 이유였습니다. 제 의지는 이미 말씀드렸고, 근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은데.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제 의사는 말씀드렸고. 자, 3가지 이유가 있다. 6개월 전과는 달라진 사직의 이유 어떻게 요약이 됩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그 탁행정관이 3가지 이유를 들었거든요. 네. 내 미천이 다 드러났다. 아하. 그러니까 20개월 지금 청와대 근무를 하면서 네. 뭐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청와대에 이제는 새로운 감성과 새로운 시각을 가진 사람이 이런 의전 행사 쪽을 맡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나 또한 지쳤기 때문에 다시 채워야 한다라고 이유를 댔는데, 저는 탁행정관의 저런 이유 부분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청와대 일이라는 게 굉장히 행사들이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저기 그냥 딱 책상에 앉아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그런 부분을 다 관리 감독해야 되고 기획을 해야 되고 실제 또 진행까지도 어떤 때는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탁행정관으로서는 본인의 에너지가 다 소진됐기 때문에 또 새로운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풀어줄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그 탁현민 행정관이 그만두게 되는 진짜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하는 얘기는 이제 본인의 어떤 이제 공개적으로 하는 얘기고요. 이거 말고 또 진짜 이유가 또 실제 있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탁현민 행정관이 보여준,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탁현민 행정관의 역할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탁현민 행정관이 아마 여기에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미뤄 짐작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보면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소통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너무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소통도 소통이지만 홍보. 예, 홍보. 홍보에 있어서 엄청난 예. 역할을 했죠. 그 어떤 카메라의 어떤 각도라든지 기자회견도 전혀 그 이전 대통령과는 달랐고요. 또 네. 남북 정상회담 할 때 그런 그 어떤 이벤트. 주는 감동이랄까 네. 이런 것도 확실히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시 채워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잘하는 사람을 왜 내보낼까? 왜 저렇게 나가려고 할까? 정말 끝까지 좀 궁금증이 많습니다. 네. 6개월 전 탁현민 행정관은 김종천 비서관이 있어서 내가 없어도 된다라는 믿음이 강해졌다라고 밝힌 적이 있는데, 근데 지금은요, 의전 비서관도 없는 상황입니다. 청와대가 쉽게 탁현민 행정관을 놔줄 수 있을지, 김태현 변호사는 어떠세요? 이제쯤이면 놔줘야 된다는 의견이 지금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의전 비서관은 사실은 뭐 어차피 외교부 이제 의전 담당자들을 뽑고 올라오면 되니까. 그렇죠. 그건 뭐 그리고 탁현민 행정을 할 수 있는 그 탁현민 행정 영역과는 좀 다른 영역이니까 의전 비서관은 그대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앞서 이제 허만서 차장이 얘기하신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굉장히 이제 뭐야 되는 어떤 홍보나 이런 기획 이런 거에 정말 탁월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탁현민 행정관이 있으면 빠지면 지금 어쨌든 현 정부에서 가장 큰 이벤트인 김정은의 서울 답방 언제 될지 모르지만 언제든 온다고 하게 되면 그걸 누가 이제 기획하냐 그런 문제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대체 임무를 쉽게 구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다만 저렇게 공개적으로 2번이나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잡는다? 부담스럽죠, 그럼 이제 청와대는. 굉장히 또 청와대가 좀 모양새가 우스워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을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한 지상파 보도를 통해서 이 논란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의 측근들 이름으로 목포시에 있는 근대 역사 문화공간 구역 안에 건물을 9채나 소유하고 있다. 이 내용이 지금 보도의 핵심이었죠. 그렇죠. 이제 건물 9채를, 사실 건물 9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는 아닌데, 두 가지죠. 하나 있는 건 첫 번째 문제는 저 부분인 거죠. 문화재 지정 전 1년 반에 걸쳐서 집중 매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반 동안 막 집중적으로 매입했는데, 그리고 나서 1년 반 정도 지나서 저 구역이 통째로 문화재 거리로 지정이 돼서 그 주택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게 하나 거고, 지금 보시면 저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명의자들 보세요. 조카 1, 조카 2, 뭐 남편, 보장한 남편, 보장한 딸 이렇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명의라든가 하나도 없어요. 네. 다 이제 다른 사람 명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명의 부분, 이 두 가지 정도가 지금 의혹의 핵심으로 좀 떠오르는 거죠. 네. 자, 문화재 지정에 대해서 이번에는 좀 특이한 사례입니다. 어느 한 건물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는 사례가 아니고요. 지금 점선으로 표시된 밝은 부분, 이 안쪽이 모두 거리가 전체가 다 문화의 거리. 그래서 저 안에 있는 건물들은 문화재와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있었던 문화재 지정 거리라고요? 그렇죠. 보통 이제 그 전에는 뭐 건물 하나 그렇죠. 이렇게 지정한다든지 그랬는데 지난해 8월 목포에서 근대 역사문화 거리라고 해서 저 구역 전체를 이제 하나의 그런 문화재로 등록을 한 건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재랑은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국보 보물 이런 거랑 좀 다릅니다. 등록 문화재라고 해서 그건 2001년부터 시작됐는데 근현대 이제 역사문화 유산 중에 좀 보존할 가치가 있다라고 네. 판단되는 그런 것을 지정을 하는 거고 아마 저기 거리 전체를 지정한 것은 저희가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 어떤 그런 유산들이 남아있는 거리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네. 그 보존할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태현 변호사께서 건물을 갖고 있는 게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 시점. 이 건물을 대부분의 건물이 매입한 이후에 이제 문화재 거리로 지정이 됐거든요. 바로 그 부분. 구입한 시점이 또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손혜원 의원은요, 이 같은 투기 의혹에 대해서 문화재를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이었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그 건축물들이 남아있는 곳이 보호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 문화재청에 제가 제안을 했어요. 거기 있는 목조 주택들을 리모델링을 하면 문화적 가치가 있는 그런 갤러리나 카페나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사람들을 권유한 것이고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돈을 대준 제 조카 둘과 보좌관 한 명만이 그 얘기를 들은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1년 뒤에 제가 재단에 돈을 넣어서 박물관을 내려가겠다고 결정한 거죠. 손혜원 의원은 평소에도 문화재에 관심이 많은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박물관을 만들고 싶어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본인이 목포를 살리는, 목포의 이 근대문화 거리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진심이었다라고 한다면 왜 본인 명의로 안 샀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의혹의 핵심은 시점과 명의예요. 네. 그러니까 시점은 공교롭게도 다 구입하고 나서 1년 반 동안 구입하고 나서 1년 반 이후에 문화재 거리로 그 구역의 통으로 지정됐다는 거 하나가. 네. 두 번째는 사실 이제 시점의 문제, 시점이고 두 번째 명의의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손혜원 의원은 본인 명의로 사도 되는 거예요. 본인이 뭐 물론 국회의원 입장에서 주택을 여러 채 본인 명의로 가지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데 네. 그런데 정말 뭐 다른 투기 목적이 아니라 순수하게 이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 순수한 의도로 구입을 하는 것이라면 본인 명의로 사지. 굳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야, 저거 괜찮으니까 조카한테 사봐. 네 돈으로가 아니라 본인이 돈까지 대줬다는 것이거든요. 본인이 돈까지 대주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사게 했다. 크게 좀 납득이 좀 안 간다는 거예요. 네. 예, 국회에서 손 의원이 이제 문화재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의원인데요. 당시에 그 문화재청장에게 이 목포 지역에 있던 그 문화거리 이 부분에 대해서 힘써달라 이렇게 뭐 얘기를 했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측면을 보면 이건 좀 부정적으로 본다면 결국 국회의원이 어떤 그 문화재청장에게 이 부분에 이 목포 거리에 대해서 문화재 거리에 대해서 좀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 아하. 예, 그리고 그 와중에 본인이 또 그 친인척이라든지 보좌관을 대동해서 그 집들을 대량으로 매입한 게 아니냐라는 네. 이런 식으로 좀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매입 목적에 대해서 SBS 측은 투기 의혹이 있다. 손혜원 의원 측은 순수한 마음으로 목포를 살리기 위해서 매입한 것이다. 이렇게 팽팽하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가운데 주목해야 할 핵심 문제, 바로 허만섭 차장이 조금 전에 지적했던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먼저 확인해 보시죠. 그 목포의 그 바다와 유달산 사이에 그 조선대왕가 있는 자리, 여기는요, 그 도시 재생에서 비용 일부와 정말 누군가 뜻있는 공공기관에서 한 100억에서 200억만 투자를 해도 산토리니 같이 만들 수가 있어요. 바닷가에. 우리가 지금 목포를 가서 이 근대문화유산들을 받고 문화재청에서 발빠르게 지정을 해주셔서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를 담당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문화재청을
또 관리 감독하는 국회, 지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보다 이 관련된 정보를 빨리 접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는 거죠. 과연 손혜원 의원이 그런 정보를 빨리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그리고 설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본인이 어쨌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로 있는 상황에서 저기에 뭐 친인척 명의, 보좌관 등등의 명의로 저런 건물을 사고 그런 내용을 국회에서 이제 문화재청을 상대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설혹 본인은 순수한 마음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저게 순수하게 보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혜원 의원이 사실 그전부터 이제 나전칠기 박물관 관장도 했고 한 29억 정도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그런 쪽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열정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네. 그 의정 활동 부분에서 본인이 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으면서 저런 부분을 피감기관인 문화재청을 상대로 저런 질의를 했고 그 지역에 지인과 친척들이 다수의 저런 건물을 매입했다 이러면은 여러 가지 어쨌든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또 현실이죠. 네. 자, 그러니까 투기냐 아니냐, 진짜 순수한 마음이었냐 아니냐, 이 부분이 굉장히 엇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또 다시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승진 기자. 본인이 왜 안 샀느냐, 그리고 하필 왜 조카에게 권유를 했냐, 왜 조카에게 권유를 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유가 뭐였습니까? 네, 일단 손 의원 본인도 인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증여세까지 냈다는 거거든요. 어허, 그 절차는 조카 문제가 두 명에게- 없었나요? 예,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조카 2명에게 증여세까지 포함을 해서 각각 1억씩 주고 매입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 조카들이 전혀 이 목포와는 연고가 없다는 점입니다. 네. 근데 왜 그런 구입을 했냐? 이 한 매체와의 조카가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이 본인이 평소에 이 바닷가 주변에서 살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이 손 의원의 제안에 따라서 바닷가 쪽에 있는 건물을 구입하게 됐다. 네. 이른바 좀 충동 구매 성향이 있기는 한데 본인은 이게 문화재로 지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구입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본인이 받은 1억에 더해서 원래 운영하던 와인바 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와인바를 정리를 해서 총 2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새 채를 구입했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